자, 이번 영상은 현재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거나 신고가 추세 종목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의사항부터 설명드리자면 시장 폭락에는 답이 없습니다. 지금 전쟁 이슈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몇 주 동안 우려먹은 탓에 내성이 생겼지만 더 자극적이고 다른 국가와 분쟁이 추가로 생길 경우에는 언제라도 추가 폭락이 나올 위험이 있습니다. 지수 폭락이 나온다면 폭락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지금 확실한 것은 증시의 추세가 하락 추세라는 것은 아직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설명드리는 종목들을 아무것도 보유하지 않았으며 만약에 지금 지수가 하락 추세가 아니었다면 상승 추세가 아니더라도 더 떨어지거나 하락으로 위협적인 장이 아니었을 때는 여기서 설명드리는 조건들 전부 다 수익 매매로 넣었을 것입니다. 최소한 증시가 올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 상태라 하더라도 충분히 넣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하락 추세가 확실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수를 이길 수가 없으며 리스크가 존재할 때는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안전을 우선시하는 저로서는 함부로 매매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분류했던 종목 중에서 두 개를 더 추가를 했는데 현재 수급가 추세가 살아있는 게 주성 엔지니어링, 거래대금은 10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2% 상승, 그리고 더 네이처 홀딩스는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추세가 예쁘고 또 최근 수급이 심상치가 않아서 분류를 했습니다. 수급이 들어오면서 첫 상승이 나온다면 정말 좋게 생각했을 때 심택 같은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데, 심택도 제가 발견을 처음에 했던 것은 유튜브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안 좋은 시장에서 갑자기 이런 수급이 들어왔을 때부터 좀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 끝나고 항상 확인하는 화면 중 하나가 일별 기간 매매 동향, 여기서 오늘은 어떤 종목들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나갔는지 정도를 한번 체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상승을 보장하진 않지만 어떤 종목에서 갑자기 모양이 예쁜 상태에서 양봉이 뜨는 첫 상승이 나왔는지 그걸 잡아내기 위해서 꾸준하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지만 아주 가끔씩은 심택의 처음 상승 2월 17일 같은 분위기를 잡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분류를 했으며, 더 네이처 홀딩스도 지켜보자면은 2월 23일에 쌍끌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예전에는 이 쌍끌이 수급이 들어오면 정말 강했는데 요즘에는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참고해볼 만한 가치는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이 거대한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도 수직으로 올릴 만큼 수급이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수준은 아니므로 첫 상승 정도는 꼭 파악을 해줘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개씩 설명을 드리면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의 영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어떻게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당연히 주가의 방향도 결정되긴 하겠지만 이게 100%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거래대금까지 많이 붙은 상태이므로 일시적으로는 주가가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저 밑에서 보유한 사람이라면 한 번 더 양봉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할 매도로 대응하는 게 더 안전하겠지만 충분히 승부를 끝까지 걸 만한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거래대금 때문이라도 가야 할 자리, 뭔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답답하게 올라가지 못하는 것을 여러 번 체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 저점에서 보유를 했다면 충분히 외국인 단타가 들락날락 거린다 하더라도 엉덩이 깔아서 기다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여기서 들어가서 장기 투자하겠다는 생각은 당연히 위험할 수가 있으며 어떤 급등주라 하더라도 나중에 결과는 항상 똑같습니다. 지금은 시장에서 대단하고 일동제약이 여기서 장대 항봉 몇 번 더 뽑는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시장에 주기적으로 이런 위메이드 같은 종목들은 나오는데 일동제약 차트 한 이 구간까지 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동제약이 한 이 위치까지 왔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으며, 진짜 관계 종목이라면 계속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위메이드도 이게 맞나 싶었는데 계속 올라가고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과는 항상 똑같습니다. 최고점 대비 반토막 나는 것은 예외가 없기 때문에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는 내가 최고점에 물려서 반토막 날 수 있는 주인공이 되기 싫으면 아예 눌림목 단타로만 대응하거나 그릇을 넘어섰다면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급등주는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평균 단가에 의해서 쉽게 결정을 할 수가 있으며,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단타로만 대응하거나 매매를 포기하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합니다. 거래대금 1조는 무시할 수 없고, 이게 강기의 종목이라면 앞으로 당장 급하게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심한 장대 음봉만 아니라면 한 방에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런 캔들이 다시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심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목들 공통점이 있다면 외국인 프로그램 매매를 동원해서 주가가 신고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마음만 먹는다면 외국인들이 또 추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양봉 띄우긴 하겠지만, 저는 제 조건을 만들어서 그 조건에 맞춰지기를 기다리는데, 심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주가가 올라간다면 그냥 보유자가 아닌 입장에서는 놓아주겠지만, 만약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5만원 근처까지 내려오게 된다면은, 주가가 내려온다면 외국인이 단타로 다시 나갈 확률이 높은데, 내려왔을 때 5만원 근처에서 한 번쯤은 찔러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찔러 넣었다가 당분간 이 5만원을 어떤 식으로 지켜주는지 보고 판단을 해서 계속 버틸지, 아니면 도저히 이건 힘이 없다 싶을 때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최후로 49,000원 선까지 종가 기준으로 버티던가. 아직 그렇게 거리가 멀어진 상태는 아니라 추격 매수는 힘들겠지만 눌림 정도는 공략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눌리기 위해서는 외국인 단타가 잠깐 매도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함부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유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버틸 만한 상황이며,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는 함부로 추격은 하지 말되 눌림목 정도만 잘 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덕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유자들은 여기서 신고가 돌파를 위해서 한 번쯤은 버텨볼 만할 것이고, 신규 진입자도 한번 눌리는 타이밍에 JP모간 쪽에서 프로그램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100만 주가 찍혀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다음 거래일에 대량 매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추세가 어느 정도 살아 있다면 어차피 다시 외국인들은 단타치로 들어올 위치이기 때문에 한번 물이 빠지는 것을 보고 얼마나 주가가 멀쩡히 잘 이 추세가, 최근에 달라진 추세가 유지가 되는지를 확인해 준다면 대응하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결국에 종목들 대응 방법은 다 비슷합니다. 수급 자체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추격 매수만 주의한다면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는 건강한 눌림목을 기다리고, 보유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버틸 만한 상태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에 마감할 줄은 몰랐는데, 여기서 10,000원 계속 왔다 갔다 거릴 때 혹시나 나중에 한 번쯤은 무너지겠지, 이쯤에 프로그램 매매가 한 40만 주 정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 40만 주가 마지막에 한 방에 나가면서 잠깐 주가가 휘청거리겠지, 한 9,700원, 600원 정도에 다시 매수할 기회를 주겠지라 생각했는데, 그 생각을 깨고 상한가에 마감을 했습니다. 차트 자체가 굉장히 예쁘고 신고가가 나온 상태라 상장하고 나서 역사적 신고가, 게다가 거래대금까지 3,700억 원. 지금 시장에 돈이 몰려 있는 곳은 코스피에서는 일동제약, 코스닥에서는 로보로보가 있습니다. 쉽게 눌리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것도 대덕전자, 심택이랑 마찬가지로 한번 눌리는 타이밍에서도 건강한 눌림목이라면 그때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는 공략을 하는 것이지, 추격 매수는 언제라도 이 외국인 최근에 많이 들어온 물량 거의 100만 주 정도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언제 폭탄처럼 투하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얘들 마음이고, 보통은 장 초반에 쏟아붓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 쏟아붓는 것을 보고도 멀쩡하다면 그때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 종목들은 전부 다 대응 방법이 비슷비슷합니다. 보유자들은 충분히 버틸 만한 상태고 신규 진입자들은 건강한 눌림목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수급이 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다른 종목과 달리 프로그램도 계속 매도가 나오고 외국인도 매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다른 종목처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안 그래도 종목들 움직이는 힘이 좀 씁쓸하긴 하지만 외국인 프로그램 매매인데 이 외국인 프로그램 매매가 상승으로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기대를 할 수 있는 수급은 기관 투자자 수급인데 배신하지 않고 이런 꾸준하게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순매수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외국인이 하루 만에 100만 주 이상 쌍끌이 수급이 들어온다면 여기서 추가 장대 양봉이 나오는 그림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차트도 심택같이 보시면 되는데 아무리 주가가 신고가에 장기간 많이 올랐어도 적당히 씌워주는 구간이 있으면은 훨씬 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위메이드 같이 쉬지도 않고 그냥 이런 각도로 올라 버린다면은 누군가 고점에 물려서 반토막이 날 텐데 올라왔던 가격에서 수개월 동안 그 가격을 유지해 준다면은 다음 계단이 나왔을 때 다른 급등주들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택을 분류한 것이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12월부터 2만원 자리를 좀 오랫동안 유지를 해주었습니다. 거의 3달 동안 이 자리를 유지해주면서 겨우 고점을 뚫었는데 당연히 고점을 뚫었으니까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 그 전의 고점 24,100원의 기간의 수급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24,100원만 깨지 않는다면 현재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지만 이 추세가 유지가 될 수 있어서 분류를 했습니다. 거래대금도 나쁜 편은 아니라 분류를 했으며 더 네이처 홀딩스 이거는 최근의 고점을 기간의 수급과 함께 10% 상승과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위치가 신고가 자리랑 가까운 상태라서 분류를 했는데 손절 라인은 이 정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35,300원 정도. 금요일 시장에서도 300원까지 내려갔다가 아래 꼬리 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버텨준 거는 다행이긴 한데 만약에 다시 내려가가지고 종가가 이 아래에서 형성이 된다면은 주가는 다시 반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신규주 중에서 이런 추세가 유지되는 종목들이 가끔씩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은 엠노란 종목이 있습니다. 추세가 좋을 때는 계속 신고가를 뚫긴 했지만 신고가를 뚫었는데도 시원한 상승이 나오지 않고 고점에서 좀 까다로운 위험한 캔들이 이런 음봉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 가야 할 자리에서 실패했다는 실망감 때문에 주가의 추세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지금 더 네이처 홀딩스 추세도 멀쩡하긴 하지만 다시 내려와가지고 이 밑에서 종가를 형성해서 다시 회복해주지 못한다면 추세가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추세가 다시 뒤바뀌는 게 아니고서는 신고가를 뚫어줄 상태가 높아졌기 때문에 분류를 했습니다. 엉덩이가 무거우신 분들은 혹시나 35,300원 자리를 깬다 하더라도 시장이 폭락하지 않고 3거래일 이내에 다시 회복해줘서 올라간다면 충분히 버틸 수는 있을 것입니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저처럼 계획을 짜고 미끼를 물 때까지 평온하게 기다릴 수 있다면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건 제 관점일 뿐 이게 무조건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각자 매매 환경에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스스로 계획을 짜서 꼭 그 계획대로만 매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